제2중앙경찰학교 어떤 기관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유치 경쟁이 치열한지 먼저 알아봐야겠는데요. 의원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2중앙경찰학교는 충주에 있는 제1경찰학교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그래서 경찰이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실한 경찰 핵심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설립하려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용 인원 연 약 5천여 명, 네. 건축 면적 약 18만 평방미터 규모의 부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고 그 결과 작년에 9월 남원이 후보지 3곳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47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이뤄낸 값진 출발이었고 네. 남원 시민은 물론 전북 도민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이 경찰학교를 유치할 경우에 지역에는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 남원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미 판명이 난 곳인데 이제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들어서면 연간 약 5천여 명의 교육생과 가족이 남원을 찾을 것이고 네. 평가에 의하면 약 3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1년에. 또 경찰학교 운영을 위해서 300여 명이 상주 인력이 거주하게 되면서 지역 상권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인구 증가로 남원을 넘어 전북 전체의 발전을 힘껏 견인하고 움츠러든 지역 경제가 다시 어깨를 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기존 경찰학교가 충주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충주에서도 이 경찰학교가 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당연합니다. 전국 이번에 경쟁에서도 47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듯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서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 하나가 그 지역을 살리는 큰 모멘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찰학교 유치가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과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수도권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죠, 의원님? 비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공모가 진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전북에서 보면은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이고 일부는 또 소멸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특히 남원 인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0월 기준 7만 4,500 정도로 지금 36만 명에 임박한 아산 대비 약 5분의 1 수준밖에 불과합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에는 사실은 아산보다 남원 인구가 더 많았었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더 절박한 만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체적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부지 선정에 잘 반영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네, 이 문제를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자면 지난 대선으로 그렇죠. 네,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가 좀 중북 공약처럼 비춰졌었어요. 전북에도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고 충남에도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지역 언론들도 이 점을 좀 짚었었는데 이후에 좀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결과를 앞두고 있어요. 좀 어떤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좀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충남 쪽에 이런 제2경찰학교를 유치하려는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시작을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남원도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고 또 좋은 최적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곳 중에 한 곳으로 선발이 됐고 그랬는데 지난 대선 공약을 짤 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아산도 강세고 남원도 강세여서 사실은 공약이 안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이 먼저 아산에 이제 제2경찰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넣어버리는 바람에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럼 우리는 타협을 봐서 우리는 공정하게 평가해서 우선순위로 평가됐는데 제2경찰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다만 2군데 다 원하기 때문에 아산도 넣고 남원도 넣고 이래서 이렇게 타협으로 공약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객관적으로 경쟁력을 평가해서 나온 결과는 좀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작용한 결과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도 그래서 어쨌든 공정한 평가를 계속 촉구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충남은 좀 2군데여서 좀 분열된 것과 달리 전북은 지금 단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충남, 충북, 충청도까지도 수도권이라고 이제는 봐야 됩니다. 사실은 네. 아까도 많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연수원들이 충청권에 내려와 있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남원을 비롯한 전북, 전남, 광주 그다음에 경상도 영남 쪽에서도 사실은 저희를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지금
수도권, 충청권까지 수도권이라고 보면 지방은 이제 결국 영남과 호남밖에 남지 않았다. 제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지역 경계를 넘어서 영호남 의원 약 27명 정도가 지금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번 말씀했지만 우리가 배려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네. 여러 측면에서 남원이 최적지이고 또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합리적이고 입지도 뛰어나고 또 국유지가 99.9%로 총 사업비 절감도 할 수 있고 또 바로 경사도도 다 이제 초지밭이어서 바로 또 삽을 뜰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지리산 자락을 보면 천혜의 자연과 넓은 면적으로 다양한 교육시설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사통발달의 교통망을 갖췄고 네. 달빛, 철도, 개통 등으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육시설 확충을 뛰어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치안 역량 강화를 이끌 중대한 국가적 결단이 될 수도 있고 충청권에 집중된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적 화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토론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공공의대 진행 네네. 상황 한번 들어볼게요. 짧게. 네네. 사실 공공의대 법안이 이제 민주당 대표 법안으로 작년 6월에 의총에서 이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법이 당론으로 채택됐고 7월달에 이제 제가 의원님들 한 71분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또 이재명 정부의 또 대통령 공약으로도 들어갔고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고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의사법이 이제 보건복지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의대 또 이 명칭은 공공의대가 될지 공공의료사관학교가 될지 조금 이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건복지부의 의견만 나오면 바로 지금 법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서 좀 보건복지부 의견하고 저희 당 의견을 조금 조율할 부분이 있어서 그 조율 단계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물론 우리 남원 지역뿐만 아니라 전북에 오래된 정말 10년 이상 된 수건 사업인데요. 어쨌든 곧 조만간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견 조율이 돼야 또 이게 공공의료 사관학교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공공의료를 총 책임지는 양성기관이기 때문에 또 일방적으로 또 그걸 만들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보건복지부 의견도 존중하고 또 우리 국회 의견도 존중해서 합의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